금강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지는 고즈넉한 장소. 그런데 저 멀리 의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조상님 죄송합니다. 의복을 갖춰 입고 큰절을 하며 조상님께 사죄를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를 보시고 이 안에서 따서 이거 확 잡아당기니까 얘가 빠진 거야. 여기 걸쳐 있던 것이. 예. 그리고서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방명록 같은 걸 여기다 흐트러 놓고 소화기를 쏴서 여기를 하얗게 만들었어. 최근 임씨 가문의 신성한 사당에 괴한의 침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인 이곳에 찾아와 살문을 부수고 사당 손 닿지 않은 곳에 뒀던 방명록을 바닥에 내팽개친 뒤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 소화기까지 뿌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호련히 사라진 누군가. 예상치 못한 광경에 후손들은 억장이 무너졌다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신주를 건드린 거예요. 옛날부터 신주 때문에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신주 못 지켜가지고 멸망한 집안도 있고 신주가 그 집안의 얼굴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침입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만지고 간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잘린 팔을 화살통에 꽂고 계속해서 싸워 승리했다는 고려 말에 무신 임난수 장군. 나무 위패인 신주는 조상님의 얼굴이자 상징과도 같다는데요. 제가 지낼 때만 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3번 제사를 지낼 때 말곤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다는 신주. 이 소중한 신주 덮개를 파손하고 바닥에 패대기 쳤다는 침입자. 그는 대체 누굴까? 가장 먼저 드는 의심은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전성호 할아버지 양비도 또 훔쳐왔는데 이 사람이 돈 되는 걸 훔쳐가려고 절에 난리를 쳐놓은 거지 뭐. 한때 집안 문화재를 훔쳐갔던 절도범이 이번에도 향토 문화유산인 임시사당에 값어치 있는 물건을 노린 걸까요? 아니지. 이건 전문들뿐은 아니오. 문화재 될 만한 그 현판이나 이런 것 등등 그냥 있는 걸 본다면 그걸 가져갔을 텐데 그건 아니오. 그런데 사당 안에 사라진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벌써 3번째라고 그러면은 감정 내지는 뭐 딴 게 있는 거예요. 침입자의 습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요. 누군가 발로 차가지고 이 대문을 부수고 갔어요. 이거 보세요. 처음엔 대문을 부수고 8개월 뒤인 올해 3월엔 왼쪽 살문을 훼손하더니 이번엔 오른쪽 살문을 파손하고 사당 내부까지 침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수 씨는 사당 주변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나고 우리가 와보니까 사람이 지나갔던 흔적으로 풀이 누워 있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 본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은밀히 지나간 듯한 흔적은 담장 아래서 끊겼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진 거 봐봐요. 여기. 네. 풀숲을 지나 가장 낮은 높이의 담장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 주변에 CCTV만 있다면 그의 민낯을 알게 되는 건 분명 순식간의 일일 텐데요. 하지만 아니 누가 여기다 CCTV 안 달고 싶어서 안 했겠어요? 그래 이제 됐어. 전기가 안 들어와. CCTV마저 없어 모두의 근심이 깊어만 가던 그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종친 회장님이 신중하게 입을 뗍니다. 문고리다 너 이렇게 해서 똘똘한 문고리다 여기다 이렇게 찔러 놨어. 그 정도로 침이라고 하는 거지. 범인이 사건 현장에 남긴 단서가 있다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비옷을 여기다 우비를 여기다 걸어놓고 가운데 대문을 향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문고리에 노란 우비를 걸어두고 떠난 침입자.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사건 전 관리자가 사당에 다녀간 건 5월 20일. 그 사이 비가 온 건 5월 27일에서 29일까지였는데요. 어쩌면 사당 주변에서 노란 우비를 입은 채 서성이는 사람을 누군가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왔는데 혹시 뭐 수상한 사람이 뭐 지나가거나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뭐 노란색 우비를 입은 사람? 네, 뭐 요즘은 있어요. 비 오는 날은 작업은 못 하시는 거죠? 글쎄 작업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지금 출입 통제라는 문구를 전부 다 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다 막아놨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임시 가문의 사당으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두 갈래의 자전거 도로를 통해 가거나 공사장 인근에 차량을 세운 뒤 걸어가는 방법인데요. 저게 길을 막아놨네. 공사장 길은 막혀 있고 사이길로 몰래 접근하더라도 차를 주차장에 세운 뒤 20분을 걸어오는 건 무척 수고스러워 보입니다. 남은 경우의 수는 범인이 자전거 도로를 지나갔을 가능성인데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길을 걷던 영수 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거 하나를 뽑아갔어. 그거를요? 이게 표시 말뚝이요. 이게 문화재 발굴했다는. 문화재를 발굴한 지역에 꽂혀있던 강목을 사건 당일 범인이 뽑아온 것 같다는 겁니다. 용도는 뭐였을까? 우리 상식에 그냥 넘어왔으면은 얘네들이 넘어져야 돼. 풀이. 근데 이걸 짚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범인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자전거 도로를 지나 사당 앞으로 왔을 범인. 오는 길에 강목을 뽑아들고 담벼락을 넘었을 그 사람은 마루 앞에 놓인 소화기로 살문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 내기가 이거를 이렇게 집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집어갖고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요? 그래서 지문을 채취했어요 여기서. 지문 같은 건 안 나오고 저희들은 뭐 거기서 한 1시간 반 넘게 있었는데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라도 그가 남긴 흔적은 또 없을까? 발견한 사람들이 들어간 발자국도 이게 구두 발자국 있고 온 사람 중에 없는 발자국이 운동화 발자국이에요. 후손들의 발자국 사이에 선명히 남아있는 낯선 발자국. 우린 전문가와 함께 족적으로 범인의 정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미리 측정한 장판 길이를 3차원으로 재구성한 뒤 분석해본 결과 신발 자체에 대한 길이는 약 253cm가 나왔거든요. 조개 문양처럼 좌우가 대칭되는 물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슬리퍼나 신발을 찾아본 결과 이런 신발. 이 신발 보시면은 큰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 신발의 두께를 감안하게 되면은 이보다 작은 250보다 밑으로 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동그란 피사체들도 용의자가 들어온 이 위치에서만 식별되기 때문에 젖은 옷에서 한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면서 발생한 물의 방울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그의 족적과 범행 도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비와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것은 아주 먼 곳에서 있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수화기를 갖다가 빼가지고 뿌리는 거는 그쪽에 있는 도구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굳이 자기가 그 수화기를 메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은 거기에 그 사당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당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몇 번 와봤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혹시 면식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 사당 주변 지리는 물론 내부 구조까지 잘 알고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을 그는 누굴까? 그러니까 이제 큰 슬리퍼를 신고 왔고 사이즈는 이게 250이라고 하더라고요. 250.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은 안 신고 다녀요. 젊은 사람, 3, 40대. 한 4, 50대 돼요. 취재 내용을 전달하자 후손들은 조심스레 한 가지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내부적인 소행이 될 수가 있다. 내부적인 소리? 그렇죠.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도 손을 안 댔어. 뭐 종종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화풀이를 하는 걸로 지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는 훼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오직 임씨 후손들에 대한 분노로 자신의 정체를 일부러 드러낸 내부자의 소행일까요? 우린 임씨 후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혀 그럴 만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분이 없거든요. 아니 대개 보면 동정일을 뭐 잘하네 못하네 옆에서 어느 단체고 다 마찬가지지. 세종시 우리 공사 착공된 지 오래됐는데 저실 같은 거 제대로 이제 빨리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지. 그런데 그걸 갖고 그 정도까지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체를 알 수가 없어 후손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가는데요. 최고 큰 걱정이 다음 단계가 불러올 게면 나는 제일 걱정이야. 전문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이 행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사람이 과연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을 때 문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문중을 끌고 가는 이 핵심 애들에게 경고를 주고 스트레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과학수사팀에서 우이는 지금 감정 중이고요. DNA 검사해야 돼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날 사당 앞에 모인 후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전기가 없어도 녹화가 가능한 태양광 CCTV를 달기로 했다는데요. 동네 곳곳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우리 문중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꼭 이런 범죄자들은 잡아가지고 엄한 벌을 아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참 운이 좋은 범인이었습니다. 지금쯤 고약한 침입자는 자신이 망가뜨린 사당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다음번은 다를 겁니다. 그때 마주할 그것은 분명 노란 우비 속에 감춰진 범인의 진짜 얼굴일 겁니다.